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금융투자교실입니다. 금융상품을 얘기할 때 필수적이고 금융소비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이자율 또는 수익률이겠죠. 이들에 대한 정의는 기간, 용도, 산출 방법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저효과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포함해서 금융소비자가 받는 것이 수익이라는 뜻에서 이하 수익률로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금융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수익률이 고정, 픽스드인지 변동, 플로팅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동 수익률은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금융상품의 가치평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실적 배당이라는 것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문제는 이 변동 수익률의 개념에 수익률이 출렁거릴 경우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수익을 인식할 때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그렇죠. 원금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처음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였다가 다음 기간 플러스 10%가 됐다고 하면 이 금융상품은 최종적으로 원금이 된 것일까요? 답은 수익률의 기준에 따라 원금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익률 표시가 최초 원금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표기되었다면 수익은 최종적으로 0이 돼서 원금이 유지되겠죠. 즉 수익은 원금 곱하기 마이너스 10% 더하기 원금 곱하기 플러스 10% 10원 손실 10원 이익, 그래서 최종 수익은 0원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변동되지 않은 상태지요. 그러나 수익률이 직전 기간 평가된 금액을 원금으로 산출되면 손실이 납니다. 즉 수익은 원금 100원 곱하기 최초의 마이너스 10%, 두 번째 기간은 첫 번째 기간 말 원금인 90원 곱하기 플러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10원 더하기 9원 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원의 손실이 나는 것이죠. 주가처럼 가격이 급변동하는 경우 착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가가 50% 하락한 다음 50% 다음날 상승하는 경우에 주가의 표기는 전일 종가로 상승률을 표기하기 때문에 착각이 발생합니다. 즉 원금이 100원일 경우 1일 마이너스 50원 플러스 2일 플러스 25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5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에서 마이너스 50% 하락하던 다음날 100%가 상승해야 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투자 상품 상담 시에 흔히 발생하는 수익률의 기저효과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기저효과는 한자의 의미처럼 기준이 되는 곳이 낮을 경우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입니다. 펀드를 가입했는데 2018년은 마이너스 40%였고요. 2019년은 플러스 40%라고 표기된 경우에 2019년에 가입한 사람은 플러스 40% 수익이 발생했지만 2018년 초에 가입한 분은 자기 원금 기준으로는 플러스 40% 수익이 안 되는 것이죠. 똑같이 마이너스 40%였다가 플러스 40%였지만 최종적으로 원금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변동하는 금융상품의 경우에 기저효과를 꼭 고려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금융투자상품 성적을 평가할 경우 최종 수익 금액을 최초의 원금과 정확히 확인하고서 수익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중간에 수익률 등락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마지막 원금 대비 손에 쥐는 것이 나의 수익률이죠. 주가가 작년에는 빠졌어도 올해는 많이 올랐는데 내 펀드는 엉망이야. 불만하는 금융소비자가 많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만약 연초에 작년에 빠진 주가만큼 더 투자했을 경우에는 금년의 주가 상승분을 다 얻었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지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도 혼동을 일으키고 투자 판단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상품 수익률 평가 시에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된다는 것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호하는 금융투자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